네 번째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죠? 힘들죠? 예. 많이 힘드실 거예요. 5월 달에, 5월 첫째 주까지는 이제 진도가 나갈 거고, 5월 둘째 주서부터 첫 진도가 들어갈 건데, 그때는 3월 첫 진도를 강의 나간 거를 보고 오세요. 그러면은 많이 수월합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방법은 오늘 수업할 거 오늘 아침에 미리 듣고 오거나 아니면 전날 미리 듣고 오는 게 제일 빨라요. 1.5배속, 1.6배속 정도로 해서 제 강의가 빠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1.5배속으로 또는 1.4배속으로 들어도 충분히 귀에 잘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첫 강의 쭈루룩 다 보고 오세요. 그러면은 공법 하는 날 공법 보고, 민법 보는 날 민법 보고, 개론하는 날 개론 아침에 보고 오면 귀가 빵 뚫려서 똑같은 진도가 나가는 건데, 그 미리 보고 오면 추가되는 게, 한 10%, 20% 정도밖에 추가를 안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 뼈대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것만 하고 오면 추가되는 것만 싹 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오기 때문에 계속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냥 한 6시쯤 일어나가지고, 아니면 뭐 7시에 일어나가지고, 귀에다가 꽂고, 설거지 하든, 빨래를 하든, 뭐 밥을 하든 해도 충분하단 말이에요. 귀에다가 꽂고, 설거지, 빨래 다 해도 돼요. 그러면서 귀에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려면 시간 걸리기 때문에 귀에다 꽂고 하면서 다 하면, 이거 2시간도 안 걸려서 다 끝낼 수 있어요. 전날 하든가, 아니면 아침에 하든가, 이렇게 하시면은, 그러면 했던 소리를 오늘 강의 와서 또 듣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7, 80%는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럼 추가되는 것은 한 15%에서 20% 정도밖에 추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되게 편안하게 갈 수가 있다. 그 작업을 안 하고 오니까 자꾸 귀가 안 걸리고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자, 더하면 또 대머왕이 또 잔소리 시작했네. 이럴 테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예, 뭐, 그건 이제 다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문제고, 내가 방법은 충분히 알려드립니다. 자꾸 해드리는데, 내가, 내 콧구멍으로 숨을 못 쉬는 만큼 내가 답답하게 해. 내가 답답함을 느끼니까, 그래요. 이 쉬운 거를 웃지 못할까. 이 쉬운 거를 어째 80점 이상 맞게 해주는 걸 왜 이걸 갖다 절절 맬까?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해결 안 돼서 그러니까 아침에 제발 보고 오세요. 그게 민법이면 민법, 개론이면 개론, 공법이면 공법.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고 오세요. 차라리 밤 늦게 하지 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세요. 아침 일찍. 그래서 맑은 머리에서 1.5배속으로나 돌려서 듣고 오면 이거 오늘 아침에 오면 펄펄 나를 거야. 제발 팔짱 끼지 말고. 자, 강사한테는 실례예요. 너 강의해봐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럼 나 그러면 에이, 대충 진도나 띄고 가지 뭐, 아직 뭐 이해하거나 말거나 이렇게 돼버려요. 자, 봅시다. 자,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지금 법률행위를 했습니다. 법률행위를 했다는 말은 계약을 했다는 소리고, 잔대금을 다 치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이게 매매 계약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는데 지금 이게 등기 넘기고 한 달이 됐는지 6개월이 됐는지 1년 됐는지 2년 됐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계약을 갖다가 해지하겠다라고 하는 해제 의사 표시를 이렇게 했습니다. 해제 의사 표시를 했는데 이 해제 의사 표시는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하면 이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이 없어도 법률적 효력이 바로 발생해서 이 계약은 뭐 한다고요? 해제돼 버립니다. 그러면
요 상대방한테 넘어갔던 소유권은 바로 백 해가지고 다시 매도인에게 바로 돌아가 버려요. 이거를 유명한 판례 뭐라 부른다고요? 유인성. 좋습니다. 소유권의 복귀, 소유권의 복귀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유인성. 엄청나게 중요한 판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소유권만 복귀했지 등기는 복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등기를 어떻게 복귀해야 돼요? 말소 등기를 해야 돼요. 지금 이제 소유권이 돌아왔으니까 소유권에 기해서 말소 등기를 해야만이 돌아오지. 여기다 쓰면 싫어하는데 밑에다가 쓰겠습니다. 말소 등기를 해야 돌아오지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는다. 뭐만 자동으로 돌아왔다고요? 소유권만 자동으로 복귀가 돼서 돌아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지금 이게 계약이 해제가 되는 데 있어서 계약이 지금 해제가 되는데 이 계약이 해제가 되는 것을 두 가지로 볼 건데 그래서 약정 해제와 그 다음에 법정 해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 약정 해제라고 하는 것은 특약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 이거죠. 특약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것이고 법정 해제는 사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채무 불이행입니다. 채무 불이행. 약정 해제는 특약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것은 최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최고 없이 막바로 계약이 뭐 한다고요? 해제가 돼요. 왜? 계약서에 이미 명시해놨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이런 문제가 난 적이 있었는데 약정 해제를 해놨다 할지라도 법정 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출문제가 났습니다. 이거 맞는 지문이에요? 틀리는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입니다. 약정 해제를 해놨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있다면 법정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법정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계약을 해제를 했어요. 계약을 해제하면 이 해제 효과, 법률 해제, 이 해제의 효과로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발생하는데 첫 번째로서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자, 소급이 뭐예요? 처음부터 무효다. 자, 그러면 요 계약은 5월 1일 날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5월 1일 날 계약을 했고 지금 계약을 해제의 의사 표시는 10월 15일에 해제를 의사 표시를 했다. 그러면 해제 의사 표시는 10월 15일 날 했는데 해제 효과로서 언제부터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소급이 뭐라고요? 처음부터니까 5월 1일자로 무효가 된다. 그래서 해제는 10월 15일 날 했지만 소급 무효이기 때문에 계약서로 썼던 5월 1일까지 올라가서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원상 회복 의무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원상 회복 의무가 발생을 한다. 원상 회복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 원상 회복은 선의 악의를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선의 악의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선의 악의 불문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면 선의 악의를 구분하는 것은 어디서는 선의 악의를 구분할까요? 잠깐만. 지금 원상 회복은 어쨌든 돌려주는 거죠? 네. 돌려주는데 지금 계약 해제에서는 선악 불문하고 다 똑같이 반환 범위가 같다 이 뜻이에요. 근데 반환을 할 때 선의 악의를 구분해서 반환해야 되는 건 어디예요? 무효 취소는 구분을 해서 돌려줍니다. 그것은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불러요. 뭐라 본다고요? 부당이득 반환. 어디서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생긴다고요? 무효 취소. 무효와 취소도 소급 무효됩니까? 그렇다 그래 빨리.
무효, 취소, 해제 셋 다 뭐라고요? 소급 무효. 똑같아. 다만 반환 범위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무효 취소가 되면은 부당이득 반환이기 때문에 선악을 구분해 돌려줘야 되지만 계약 해제가 소급 무효가 되는 건 똑같지만 선의하기가 불문이기 때문에 반환 범위가 뭐하다? 같다. 이거를 구분해야만이 70점대가 무너집니다. 그게 구분이 안 되면 갸가 갸 같아가지고 가는 가 아니다. 가가 가다. 가는 가 아니다. 그게 구분이 안 돼가지고 계속 헤맨다 그게. 그러면서 언제는 선의하기를 구분했는데 언제는 또 선의하기를 구분 안 한대. 그게 소급 무효가 되는 거 똑같아. 무효, 취소, 해제 셋 다 소급 무효가 되는 거 셋 다 똑같단 말이에요. 무효, 취소, 해제는 셋 다 똑같다. 뭐가 된다고요? 소급 무효. 근데 반환의 범위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지금 제 말 못 알아들으면 무효 취소를 열어보면 분명히 써놨습니다. 제가 선의하기를 구분해가지고 선의하고 제한능력자는 현존 이익만 돌려주는데 악의는 받은 이익 전부에다 이자에다 손해배상해주라고 무효 취소 파트에서 분명히 판서가 되어 있습니다. 나 그거 동영상 볼 시간 없어요. 그러면 노트라도 열심히 해서 노트라도 반복적으로 보면은 그러면 다 해결이 됩니다. 왜? 어차피 노트 해놓은 거 가지고 거의 시험 문제가 다 나와요. 많이 배워야 배우는 게 시험 문제를 맞추는 게 아니라 판서된 것만 정확해도 80점 맞추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정밀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속는거든요. 그러면 노트 한 것만 계속적으로 아침 저녁으로만 봐줘도 이게 뼈대가 도망가지 않는다고요. 엄청난 걸 많이 해야 맞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반복의 속도가 빨라져야 되는데 동영상 가지고 반복을 못하면 노트에 하는 걸 갖다 반복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거의 뭐 하루도 안 걸려요. 반나절이면 전체를 다 볼 수 있어요. 하루에 판서 해봐야 네 바닥이야, 네 바닥. 자, 두 번째. 그렇지. 저놈이 슬슬 또 잔소리 또 하네. 그럴 거야. 자,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을 했다. 선의하기 불문하고 인정하고. 그러면 원상회복은 받은 이익 전부다.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하는 거다.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하는데 만약에 금전을 받았다. 금전을 받았다면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된다. 뭘 붙이라고요? 이자. 이자를 붙여야 돼요. 이자를 갖다가 붙여서 반환해야 된다.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해서 선의하기 불문하고 인정을 하고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해야 되고 금전일 때는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민법 551조가 규정한 건데 551조가 뭐라 그러냐면 계약의 해지, 계약의 해지와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계약을 해지하고 해제 사유 가지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해제하고 이 해제 사유를 들이대 가지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 이 조문은 해제하고 그 사유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를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와 관련을 해서 그렇게 보셨고, 자, 그 다음에 지금 계약을 해지하니까 소유권은 쫙 복귀가 되어졌습니다. 복귀가 되어졌는데 등기가 남아있죠 지금? 네. 등기가 계약은 해제됐는데 등기가 남았는데 이 등기는 무효의 등기라 그래요. 왜? 해제 효과로서 뭐가 됐으니까 소급 무효가 됐으니까 소유권이 돌아가면서 이 을이 갖고 있는 등기는 무슨 등기가 됐다? 무효의 등기가 됐습니다. 무효의 등기라도 등기부 상에서는 무효다 이런 게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나지 않으니까 띄면 누구 소유자로 나타나요? 을이 소유자로 나타납니다. 을은 이것을 기화로 잽싸게 매매로 팔아버렸습니다. 등기가 자기한테 남아있다는 걸 기화로 해서 제3자 병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팔아버리고
선의일 수도 있고 악의일 수도 있는데 선의의 3자에게 소유권을 이렇게 이전 등기를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졌을 때 지금 해지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한 자,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자를 이거를 표의자라고 불러요. 뭐라고 한다고요? 표의자, 표의자. 해지 의사를 표시한 표의자입니다. 이 표의자 갑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없다예요.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한다. 그래서 거래 안전을 보호해서 선의라고 하는 건 모른다는 거죠. 그럼 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요게 지금 무효가 돼서 을이 갖고 있는 등기는, 계약이 해제가 돼서 을이 갖고 있는 등기는 무효다. 무효라는 사실을 모르고 지금, 소유권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그래서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의의 3자는 그대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는 거예요. 물론 악의는 보호가 되지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선의의 제3자는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항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인데, 지금 해제 중에서, 합의 해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합의 해제다. 합의 해제 법적 성질은 계약입니다. 다시. 합의 해제 법적 성질은 뭐라고요? 계약. 반면에 여기서 보고 있는 요 해제는 법정 해제인데 법정 해제 법적 성질은 단독행위입니다. 다시. 법정 해제의 법적 성질은 뭐가 된다고요?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 뜻이 뭡니까? 의사표시가 하나다. 의사표시가 하나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갑이 을한테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 하나만 있으면 을이 동의나 승인을 받지 않아도 이 계약은 해제가 된다는 소리인가요? 단독행위라고 돼 있으니까 의사표시 하나만 있으면 이 계약은 바로 도달과 동시에 계약이 뭐 한다고요? 해제가 됐다는 거예요. 바로 해제가 됐어요. 의사표시가 하나면 되기 때문에 뭐라 한다고요? 단독행위. 그런데 합의 해제는, 합의는 나 혼자예요?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있어야 되죠. 상대방이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2개야. 다시 한번, 의사표시가 몇 개? 2개. 나 혼자서 합의가 안 돼요. 상대방이 동의를 해야 해제를 쓰니까, 상대방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나 이 계약 깨고 싶은데 귀하의 생각은 어때요? 그랬더니, 그래요? 나도 사실 계약 깨고 싶었는데. 잘 됐습니다. 그러면 계약 깹시다. 이래갖고 합의해서 깰 수 있는데, 그래서 합의 해제의 법적 성질은 뭐로 간다고요? 계약으로 갑니다. 계약. 합의 해제 역시, 이 합의 해제 역시, 해제이기 때문에 소급표가 있기 때문에 소급 무효가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소급 무효. 소급 무효가 됩니다. 소급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똑같아요. 3자의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그래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3자의 이익을 해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3자의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3자의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당연히 합의 해제도 이거 똑같습니다. 원상 회복해야 됩니다. 뭐 한다고요? 원상 회복. 원상 회복해야 되는 건 같은데, 다만 원상 회복할 때 금전, 지금 여기 금전일 때 이자를 붙이라고 돼 있죠? 네. 여기 합의 해제는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이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이자를 붙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합의 해제는 니캉네캉 깨자 그래서 깬 거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한 문제죠.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합의 해제 좀 주의를 해서 보셔야 될 사항인데, 먼저 프린트물과 관련을 해서 봅시다. 프린트물과 관련해서 어디를 보시냐면 보충 자료 06번을 보겠습니다. 자, 06번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뭐가 틀렸어요? 5번 틀렸네요. 1번에 매도인이 잔금 지급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 해제로 된 것을 본다. 이것은 판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합의 해제 방법에 대해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관계가 없다. 그래서 불요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거 공탁해 놨으니까 찾아가라. 계약 해지하겠다. 찾아가라라고 했는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공탁된 금액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공탁금을 찾아가면 합의 해제된 것을 본다라는 대법원 판례예요. 자, 그 중에서 거기 5번에 보면 거기 5번에 보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 지금 법정 해제에 보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예. 법정 해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합의 해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 4년 합의 해제가 정답이 됐는데 왜냐하면 이 법정 해제와 합의 해제의 차이를 구분할 줄 아냐? 여기 때문에 자꾸 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법정 해제와 합의 해제 차이점에서 지금 이자를 붙일 거냐라는 부분,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할 거냐 안 할 거냐 보면 여기 차이가 나는데 이걸 자꾸 지금 시험 문제가 지금 올해 4년째 연짝껏 물어봤어요. 그게. 그래서 거기와 관련해서 봤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매수인 쪽이 공유로 돼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D, E, F 이렇게 공유로 돼 있다. 그 다음에 매도인 쪽이 예를 들어서 A, B, C 공유로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불가분성이 적용되기 때문에 무슨 성이라고요? 불가분성. 나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원이 전원에게 통지를 해요. 전원에서 전원으로부터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전원으로부터 전원에게, 전원으로부터 뭐 한다고요? 전원에게. 전원으로부터 전원에게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라도 빼먹으면, 공유자 누구한테라도 빼먹으면 해제의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해제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공유관계였을 때는 전원에게 해제 의사표시를 다 해야지 누구 일부분에게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불가분성에 따라서 전원에서 전원으로부터 전원에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전제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 어떤 요건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만약에 이행지체가 있었다. 이행지체가 있었으면 뭘 해야 되냐면 최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최고를 해야 되는데 최고를 할 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한다 그랬나요? 상당한 기간을 정했는데 얼마큼 정한다 그랬어요? 15일에서 30일을 줘야 된다고 대법원 판례가 규정했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기간을 정했는데 상당한 기간 내에 15일에서 30일이라는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았다. 이행을 하지 않으면 바로 계약은 해제된다? 해제되지 않는다? 해제되지 않는다예요. 그러면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권이 발생하지 바로 해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해제권이 발생했으니까 해제권을 가지고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의사표시. 내 새끼도 속에 있는 거 몰라요. 얘기하지 않느나 의사표시를 해서 해제하겠다라고 해야지 되는 것이지
그냥 해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해제권이 발생했으면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서 도달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기 써놨습니다만은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해제권이 있다고 해서 해제하지 않는 한 해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서 이행불능입니다. 이행불능의 사유가 여러 개가 있겠죠. 이중매매를 해서 이행불능이 될 수도 있고 화재가 났거나 수용당해서 이행불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이행불능은 시간을 주더라도 해결이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최고가 필요 없습니다. 막바로 해제권이 발생을 합니다. 해제권이 발생하면 이걸 가지고 의사표시를 해야 되겠죠. 의사표시를 해서 지금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이 해제가 된다는 겁니다. 최고가 필요 없다는데 물론 최고가 필요가 없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 보이는 것과 같이 이행불능도 최고가 필요 없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정기행위입니다. 자, 정기행위의 뜻이 뭐예요? 시간이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을 정기행위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예식을 한다. 그런 거 시간이나 기간 정해져 있는 거죠? 예. 오후 12시. 이렇게 돼 있으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쪽 김해공항이나 뭐 이런 데서 비행기 타고 어디로 간다. 이것도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기간이나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걸 다 뭐라 한다고요? 정기행위입니다. 정기행위에 대해서도 뭐가 필요 없다고요? 최고가 필요 없어요. 최고가 필요가 없습니다. 정기행위. 그 다음에 저기 써놨습니다만 약정해제도 최고 필요 없다고 써놨죠? 저기 써줬네 저기. 최고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약정해제도 약정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해제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최고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백히 했습니다. 이행하지 않겠다.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백히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부 다 최고가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지금 최고가 필요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 바로 계약이 해제가 됩니까? 의사표시를 따로 해야 됩니까? 여기 써놨잖아요. 여기 지금 최고는 필요 없더라도 뭐는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정기행위, 약정해제,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백히 했다 하더라도 이행불능이라 하더라도 최고는 안 하더라도 뭘 해야 된다고요? 의사표시,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12시 비행기로 지금 해외 나가기로 해서 환송식을 할 거니까 11시 15분까지 꽃 배달을 시켰는데 꽃이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공항에서 11시 35분, 40분 되니까 게이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쑥 들어갔습니다. 그럼 그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정기행위니까 바로 꽃집에 전화를 해야죠. 이미 고객이 들어갔으니까 꽃까지 오지 마라 라고 해서 거기 해제 의사표시를 해야죠. 최고는 하지 않더라도 해제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해제 의사표시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게 시험 문제로 여러 차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최고를 하지 않더라도 뭐는 해야 된다고요? 의사표시는 꼭 해야 된다. 이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추환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추환. 자, 추환이 뭐냐면은 추후에 완전하게 이행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해서 불완전 이행이라고 불러요. 뭐라 한다고요? 불완전 이행. 불완전 이행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추후에 완전하게 이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겁니다. 추후에 완전하게 이행을 할 수 있는지 만약에 없다. 추환이 나중에 추후라도 완전하게 이행을 할 수 없으면 최고가 필요 없기 때문에 뭐가 필요 없다고요? 최고가 필요 없어요. 최고가 필요 없으니까 막바로 해제권이 발생을 합니다. 해제권 발생하고 의사표시하고 막바로 해제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추환이 가능하다. 추환이 가능하면은 그러면 최고를 해야 됩니다. 최고로 해야 되고 그리고 상당한 기간에 이행을 하지 않았다. 상당한 기간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해제권이 발생을 하고 이 해제권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의사표시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해제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정 변경에 의해서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사정 변경입니다.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면은 기약을 갖다가 해지할 수 있다라고 판례가 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완전 부수적 채무 불이행이다. 부수적 채무 불이행이 있었다. 이 부수적 채무 불이행이 있는데 이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가지고는 기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자, 어떤 것을 부수적 채무 불이행으로 볼 거냐라고 했을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절제 협력 의무, 허가절제 협력 의무가 뭐로 되어 있다고요? 부수적 채무 불이행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가지고 기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 더 할게요. 매매를 해가지고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양도소득세를 누가 내야 돼요? 매도인이 내야지. 그런데 이걸 갖다가 매수인이 내기로 특약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법보다 특약이 우선하기 때문에 매도인이 내는 것이 관례지만 매수인이 내기로 특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등기 이전을 받아가고 난 다음에 매수인이 하는 소리가 그런 거예요. 그거 원래 매도인이 내는 거 아닌가요? 그걸 왜 나보고 내라 그러세요? 그러면서 양도소득세를 안 낸다고 못 내겠다고 버팅긴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기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그랬더니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만약에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낸다라는 특약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거는 잔금 이행기에 동시이행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잔금 이행할 때 양도소득세도 함께 낸다라고 특약을 해놔야만이 돼요. 그렇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낸다라는 규정만 해놨다가는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언제 낼 거냐, 언제 줄 거냐를 명시해야 되는데 잔금 이행 시에 양도소득세도 함께 부담한다, 동시이행한다. 이거를 특약서에다가 시기를 못 박아야 돼. 이거를 못 박지 않고 등기가 넘어가 난 다음에 세금이 나오면 그때 가서 계산합시다. 이거 곤란한 이야기야. 그러면 일단 등기가 넘어갔는데 매수인은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 등기 다 넘어왔는데. 그리고 등기만 넘어온 게 아니라 목적물도 인도받았는데 등기 넘어오는 시기에 목적물도 다 받을 거 다 받았는데 뭐가 아쉬워? 이제 오리발레는 그거 매도인이 원래 내는 거 아닌가요? 법대로 합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법보다 뭐가 우선하는 거예요? 특약이 우선하는 건데 법대로 하자고 자꾸 그런단 말이지. 근데 판례는 그 부수적 채무인은 그 양도소득세를 대신 내주기로 했는데 안 내줬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등기 이전 받을 때 잔금하고 양도소득세도 함께 내도록 동시이행을 걸어야 돼요. 그러면서 잔금만 주시면 안 되고요. 양도소득세 부분도 함께 주셔야 돼요. 이게 왜 특약이 돼 있으니까 그 특약에 의해서 동시이행을 주장해야 돼요. 나중에 못 받아. 나중에 받으려고 그러면 힘든 이야기예요, 이게. 자, 그래서 거기까지 보셨고, 매일 정리노트와 관련을 해가지고, 거기 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거기 공무원 해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뭐가 타당할까요? 5번입니다. 5번. 자, 1번부터 볼게요. 계약 성립 후 동그라미,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 박스,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제할 수 있다. 그랬는데, 아까, 잠깐만, 요 1번을 뭐라 불러요?
허허, 이거를 위험부담이라 그래. 아까 했는데 계약 체결 후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거, 이건 뭐라고요? 위험부담이에요. 위험부담. 위험부담이 됐을 때 채권자,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다? 책임 없는 사유. 책임 없는 사유니까 매도인에게 잘못이 없어요. 그러니까 삼자가 불을 냈다. 그 다음에 수용당했다. 그 다음에 뭐 불이 누정이다. 이렇게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으면 채권자,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계약 해지가 안 되니까 손해배상 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아까 위험부담에서 했잖아요. 조금만 다루면 또 새로운 문제인가요? 자, 그래서 1번 질문은 위험부담에 관한 문제였어요. 예. 그래서 위험부담과 관련해서 아까 이거 계약 해지할 수 없다고 위험부담이 있었잖아요. 위험부담에서 이 문제에 있어서 계약 해지할 수 없다라고 아까 위험부담에서 했습니다. 예. 파트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 자, 두 번째 갑니다. 쌍무계약의 채무자가 동시에 항변을 가지는 박스, 동시에 항변권을 가져요. 동시에 항변권을 가지는 경우일지라도 채권자는 이행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랬는데 잠깐만. 지금 여기서 핵심적 단어는 뭐냐면 동시에 항변권이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동시에 항변권이 있다는 말은 나도 이행을 안 했지만 상대방도 이행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럼 내가 이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이행을 제공해야 된다. 틀렸잖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아직 문제 푸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제 5, 6월, 7, 8월에 이제 문제 푸는 기술을 자꾸 배우기 때문에 그러면 잘 안 속아요. 이제 문제가 가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일사천리로 풀 수 있어요. 그 문제 푸는 건 기술이기 때문에. 으라차차차차 어버치기 하면 그만 넘어가. 이거 별거 아니라니까 그러네. 얘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채권자는 의무를 지는 자가 아니므로 수령을 지체할 경우일지라도 손해배상 청구권은 변론으로 하고 채무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채권자도 의무를 져야죠. 쌍무계약이면은 양쪽 다 잠깐만 지금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죠. 그럼 양쪽 다 매도인 매수인 양쪽 다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3번 채권자가 의무를 지는 자가 아니라 그랬는데 채권자는 지금 그 부동산을 받아갈 사람이죠. 받아갈 사람은 대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채권자는 의무를 지는 자가 아니라 수령을 지체할 경우일지라도 손해배상 청구는 변론을 하고 채무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랬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을 정해가지고 지금 거기 수령을 지체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자, 지금 거기 수령을 지체했다는 말이 나왔어요. 자, 아까도 얘기했는데 수령 지체하고 이행 지체가 같은 말이라고 얘기했는데 누구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지금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행을 지체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럼 매수인이 대금을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매수인 지금 대금 지급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등기를 넘겨요 안 넘겨요? 안 넘기죠. 매도인이 등기를 안 넘기니까 수령 지체에 빠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왜? 매수인이 대금을 안 줘서 이행 지체에 빠져갖고 매도인이 등기를 못 넘겨줘서 발생한 문제. 그래서 이행 지체, 수령 지체가 발생을 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 3번에. 그러면은 손해배상 청구는 변론을 하고 채무자가 여기서 채무자는 매도인이에요, 매수인이에요.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자꾸 이제 놓친단 말이에요. 매도인이란 말이에요. 채무자가 누구라고요? 매도인이에요, 매도인. 채무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자, 여기 봐요, 여기. 매도인이 지금 누구라고요? 채무자. 자, 채무자는 수령을 지체한 자에게 기간을 정해서 최고로 할 거란 말이에요. 뭐 한다고요? 최고. 그래서 15일에서 30일 줄 테니까 그때까지 이행하라 라고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잖아요. 자, 이거잖아요. 이거 지금
이행지체, 여기, 이행지체, 수령지체가 바로 여기잖아요. 그러면 최고하고 이행을 안 하면 해지권 발생하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3번은 여기란 말이죠. 3번 내용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행지체는 결론적으로 수령지체이기 때문에. 이행지체를 뒤집으면 수령지체가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계약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뭐가 발생했다? 사정변경.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일지라도 사정변경 이유로 하는 계약 해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는데 여기 봅니다. 사정변경 중대한 이행이 곤란한 사유가 있으면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제권 있다, 없다? 있다. 자, 우리 교재 잠깐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사정 변경에 의한 해제권이다. 453페이지로 갑니다. 자, 453페이지 맨 꼭대기 양가로 4번에 보니까 사정 변경으로 인한 해제권이란 말이 보이시죠? 예. 계약의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형합한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 계약이 성립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거기까지 끊습니다.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 이행의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계약 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동그라미 예외로서 사정 변경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있다. 좋습니다. 거기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4번 사정 변경으로 계약이 해제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부수적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부수적 채무 불이행 가지고 계약 해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이행을 안 했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니, 있어요. 부수적 채무 불이행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있지만, 부수적 채무 불이행 있잖아요, 여기. 채무 불이행이니까 뭘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은 청구를 할 수 있지만, 뭐는 안 된다고요? 계약 해제는 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06번을 좀 보시죠. 매일 정리 노트 06번입니다. 자, 06번 계약 해제에 관한 효과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번호로 합니다. 몇 번이 옳다? 어려운가요? 3번이 지금 옳은 건데요. 자, 1번에 계약 해제로 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 있는 것이 아니죠. 동시 이행 관계죠. 원상회복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동시 이행해야 돼. 동시 이행입니다. 계약을 해제한 자가 먼저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잠깐만. 어느 한쪽이 먼저 이행하면 다른 한쪽은 그 다음에 무릎 꿇고 받아야 돼요. 다시 한번. 원상회복을 동시에 하지 않고 어느 한쪽이 먼저 일방이 이행했으면 그 일방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려고 그러면 무릎 꿇고 받아야 돼. 그 쉽지가 않아요. 한쪽이 이미 받아버렸으니까 그 한쪽은 급할 게 하나도 없어. 아쉬울 게 없기 때문에 천천히 느그적 천천히 한단 말이죠. 무릎 꿇고 받아야 돼. 원상회복은 동시이행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약을 해지한 자가 원상회복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아닙니다. 계약을 해지하면서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행사해야 되는 건 아니고. 세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부동산 매매 계약도 매도인이 해제했다. 매도인이 해제했다. 그 해제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면 말소 등기 없어도 바로 매도인이 소유권을 복귀. 이거 아니야. 해제 의사표시하면 바로 소유권이 복귀해서 소유권을 뭐 한다고요? 복귀한다. 이 유명한 것을 답을 못 고르네. 계약 해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하면 바로 소유권이 이 등기가 넘어갔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자동으로 뭐한다? 매도인에게 뭐한다? 복귀된다. 그 3번 소유권 복귀. 거기 중요한 두 번째로 소유권 복귀된다는 것이 뭐라고 됐어요? 판례다. 맞잖아요. 그 유명한 판례 아닌가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해제 의사표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는데 슬러시 잘라 여기까지 맞습니다. 판례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을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 게 아니라 포함된다. 대항력을 갖췄기 때문에 보호되는 3자입니다.
5번 계약 해제로 금전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원금만 반환하면 되고 이 별도 이자를 받칠 필요 없다. 여기 보시니까 원상 회복할 때 금전일 때는 뭘 붙여야 된다고요? 이자를 붙여야 되고요.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원상 회복은 무슨 관계라고요? 동시 이행 관계죠. 동시 이행 관계다. 자, 여기까지 했고 거기 07번은 아까 합의 해제된 거 이미 했죠? 예, 합의 해제됐습니다. 예, 그래서 딱 눈으로 보니까 답이 몇 번이다? 아까 풀었잖요. 2번이지. 보충학습은 5번에 해놨고 이번에는 2번으로 바꿔놨어. 똑같은 문제인데 번호를 위치를 바꿔놨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했습니다.